않아서 결국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참 단순했어요. 대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봉사활동 점수를 채워야 했거든요. 동물을 좋아하니까 유기견 봉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이제는 파혼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라는 호칭도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남자친구와 만나게 된 곳도 봉사활동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봉사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저 사람이 여기 왜 온 건지, 얼마나 열심히 할 사람인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달까요. 그래서인지 솔직히 남자친구에 대한 첫인상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3, 4명의 남자들과 같이 왔었는데 어찌나 시끄럽고 정신사나운지 놀러를 온 건지 도와주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2달, 3달이 지날수록 같이 왔던 친구들은 한 명씩 줄어드는 반면 남자친구는 꾸준히 모습을 보이더군요. 게다가 비슷한 나이대라곤 저와 남자친구밖에 남지 않다 보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같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는 동안 서로 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저희는 누가 먼저 사귀자곤 하지 않았어도 데이트를 하며 진지한 사이로 발전해 나갔고 어느 다른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1년쯤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는 저에게 결혼하자며 청혼을 해왔지요. 청혼을 받고도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건 저에게는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이었지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제 나이 17, 한참 사춘기로 예민한 시기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가능하다면 죽을 때까지 저에게 말해주지 않으려고 하셨다 했습니다. 저를 보육원에서 데리고 온 그날부터 단 한순간도 제가 부모님의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다며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입양아에 대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기에 가능한 비밀로 하고 싶으셨다 했습니다. 저 역시 단 한순간도 제가 입양아일 거라곤 상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 2분 다 저에게 정말 큰 사랑과 관심을 주셨기에 그런 상상을 한다는 자체가 저에겐 말이 되질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건 바로 친할머니 때문입니다. 이건 좀 벗어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자식을 손가락에 비유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도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고요. 저희 할머니에게도 일남사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와 4명의 고모라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의 손가락들 중 금태두른 손가락이었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아버지는 금이여우기야 애지중지 키워진 자식이었지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고모들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밥을 지으시면 맨 위에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부분은 주걱으로 살포시 떠서 아버지부터 주셨답니다. 고모들은 밥이 부족해서 찐감자로 식사를 대신할지언정 말이에요.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유별나셨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장가를 갔을 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가정을 이루셨을 때 할머니께서 얼마나 손주보기를 학수고대 하셨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을 올리고 7년이란 시간이 흐를 동안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지를 않더랍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갔다가 듣게 된 건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그건 바로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였지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2분은 고민 끝에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셨대요. 할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날 며칠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우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은 다 돌팔이라며 이게 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때문이라고 그렇게 억지를 쓰셨다네요. 저희 할머니가 원래 입이 거치시고 성격도 괄괄하십니다. 쌍욕은 안 하셔도 사람 가슴에 비수가 될 만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시는 분이시지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도 그랬습니다. 그날은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할머니 댁에 들렸던 날이었어요. 어머니와 고모들을 도와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할머니와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저는
접시 여러 개를 나르고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놓칠 것만 같아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눈이 마주쳤음에도 뭐라 한마디 말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그릇 옮기기에만 집중을 해야 했지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저더러 싸가지가 없답니다. 당신 알기를 뭐로 알아서 눈이 마주쳤는데도 고개를 피하냐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저에게 악담을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더러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게 들어와서는 당신을 아주 깔본다면서 어이가 없답니다. 근본도 모른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저도 모르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그래도 어른이랑 맘먹으려고 들면 어쩌냐며 저를 방으로 밀어넣으셨어요. 왠지 뭔가 계속 찝찝하여 결국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붙들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내가 어머니의 친딸이 맞냐고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하시면서도 왜인지 크게 감정적으로 동요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아버지와 4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상처라도 받을까 걱정이 되셨는지 저를 품에 꼭 안고 그동안의 사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미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던지라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이후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끝없는 이해와 도움으로 지금은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잊고 그저 부모님의 하나뿐인 딸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할머니는 이미 다 알게 된 마당에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손녀는 무슨 손녀냐며 저 보기를 거부하고 계시지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입양아란 사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그저 성공한 사업가의 하나뿐인 외동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에게 잘해주는 다정한 사람들이 제가 입양아라는 걸 알면 할머니처럼 절 미워하고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무서웠어요. 게다가 핑계 같지만 솔직히 누구 하나 저에게 입양하냐, 친딸이냐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는데 굳이 자진납세를 할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지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과연 남자친구가 묻지 않는다고 해서 말하지 않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행여 결혼식을 올린 후 남자친구가 제가 입양아란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걱정스러웠고요.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쭈니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다만 남자친구가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싶으면 그 결혼은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가 저에게 자기 부모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네요. 결국 그날 밤 남자친구와 술 한잔하면서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남자친구의 반응은 좀 놀란 눈치기는 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식이었지요. 남자친구의 덤덤한 반응에 오히려 제가 떨떠름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큰 산을 넘어선 기분이라 한결 마음이 편하더군요. 하지만 막상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하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를 대하시는 태도였어요.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는 다들 선물 하나는 사간다고 하길래 저도 크게 의미를 두진 않고 예의상 한우 세트를 사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뭘 이런 걸 다 사왔냐 하시더니 정말로 뜬금없이 그럼 저는 낳아주신 부모님과 길러주신 부모님 중 어느 쪽이랑 입맛이 비슷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스러웠지만 길러주신 부모님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낳아주신 부모님 입맛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황당해하는 저를 뒤로 하시고는 어머님은 입맛이란 게 타고나는 게 아닌가 보다며 신기하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어머님께서 나쁜 뜻 없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셨을 거라고 스스로를 이해시키려고 했네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식사 준비를 하시길래 저도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수저 놓고 젓가락 놓고 하는 일들을 도와드렸어요. 원래도 집에서 어머니를 자주 도와드리는 편이라 남자친구 어머님을 도와드리는데 별로 불편하단 생각은 안 했네요.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님께서 가정교육은 잘 받은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런 칭찬을 듣자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군요. 이후에도 어머님은 제가 하는 행동마다 잘 배웠다라든가 곱게 컸구나와 같은 칭찬을 한마디씩 해주셨어요. 그때는 어머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잘 보이고 있구나. 속된 말로 내가 지금 점수를 따고 있구나 싶어서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아버님이 주로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말씀드리면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규모가 제법 크고 언젠간 제 것이 될 거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핏줄도 아닌 외부인에게 대를 이은 사업을 넘겨줄 수는 없다며 당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로 안 된다 하셨습니다. 저도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물려받고 싶은 생각도 없기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 아버님께 이런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말씀드리진 않고 그저 아버지께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신다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황당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 사이에 만약에 늦게라도 자식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언제라도 두 분 사이에 친자식이 생기면 저는 내쳐지는 거냐고 묻고 싶으신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 그 질문 자체로 너무 상처를 받았지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상기시켜 주셨으니까요. 슬슬 불쾌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을 무렵 식사가 끝났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했는데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몇 가지 더 묻고 싶다 하시면서 저를 붙잡아 앉히셨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어색한 대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절 낳아주신 진짜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좀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불편하고 황당해서 이름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이번엔 아버님께서 결혼이라는 게 남녀 둘이 좋아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양쪽 집안 어른들이 어떤지도 봐야 하고 라며 말끝을 흐리시더니 결혼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까다로워서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혹시 저더러 IQ 테스트는 해본 적이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요새 누가 그런 걸 하나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하여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를 깎아내리기는 싫지만 학력이나 직업면에서 남자친구에 비해 월등히 나은 조건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건 그의 배경이 아닌 그의 성품을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아무튼 아버님께서 덧붙이시기를 타고난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악으로 깡으로 버틴 건지 궁금하셔서 물어보셨답니다. 이후로 잠시 동안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고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무엇보다 절 속상하게 했던 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남자친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 반응이 없었던 건 술에 취해서 그랬던 건가 싶어서 마음이 더더욱 씁쓸해지더군요. 그때 어머님께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저더러 건강검진은 받아봤는지 산부인과는 가봤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건강검진은 부모님과 함께 거의 매년 받고 있다 말씀드리니 이번엔 유전병 같은 게 걱정이랍니다. 그런 어머님의 말씀에 딱히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도 정말로 절 낳아주신 친부모님께서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이쯤 되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건지도 모르겠고 기분만 점점 나빠지고 결국 제가 먼저 어머님 아버님께 혹시 저한테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지 여쭈어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대답해드릴 수 있다고 말이지요. 그러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알지 않냐면서 그 피가 어디 가겠냐 이런 말도 있지 않냐고요. 저를 낳아주신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황당해서 제가 남자친구를 쳐다보니까
남자친구가 미안하지만 어머님 말씀도 틀린 게 하나 없답니다. 뒤이어 어머님께서는 일단 당신 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반대하지는 않겠다며 대신 사람을 사서 제 뒷조사를 하시겠다더군요. 그러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셨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왜 찾냐고 하니까 너의 뿌리가 궁금하지도 않냐면서 당신들은 제 출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저를 받아들일 수 없다셨습니다. 더불어 당신과 함께 건강검진도 받고 산부인과도 가서 어떤 병이나 유전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도 확인해보자셨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어머님의 말씀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유를 물어볼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지금 쇼핑이라도 하시는 거냐고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시냐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면 자기들이 뭘 믿고 당신 아들과 결혼을 시키냐입니다. 원래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아는 법인데라며 말끝을 흐리셨고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막말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생각이 없으시고 막말을 하시는데 거리낌이 없으신 걸 보니 남편에게 상식과 교양을 기대하긴 그른 것 같다면서 저는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맞을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요. 그리고는 냉장고를 열어 제가 사왔던 한우를 다 끄집어내어 하나도 빠짐없이 챙긴 뒤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대로 차에 올라타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가면 키워주신 부모님 얼굴에도 똥칠하는 거라며 저더러 잘 생각하랍니다. 저는 키워주신 부모님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라고 입조심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인사드리러 간다던 애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집에 도착했으니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부모님께 남자친구 집에서 들었던 막말들을 전하니 무슨 그런 집구석이 다 있냐면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이후로 며칠 동안 남자친구에게서 간간히 미안하다는 전화와 문자가 오긴 했지만 제 마음은 나아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 집에서 바보같이 당하고 온 게 생각나 분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이도 아니다 보니 제가 실질적으로 남자친구에게 줄 수 있는 타격은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한이라면 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보란듯이 잘 살면 그것이 최고의 복수라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낳아주신 부모님이 궁금한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궁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두 분이면 충분하다고요. 남자친구는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 인생에 저 같은 여자는 다시 못 만날 걸 깨닫기라도 했는지 미안하다며 몇 번 집 앞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께 걸려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처먹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갯값은 물어주면 그만이라며 골프채를 휘두르시는 걸 간신히 말리기도 했네요. 지금 저는 부모님 댁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입양아란 사실이 제가 아닌 척 한다고 사라지진 않겠지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사실 때문에 주눅들어 살지 않으려고요. 그저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뿐인 딸로 행복과 사랑을 누리며 살 거예요. 저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건 엊그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여준 만행 때문입니다. 설이고 추석이고 할 거 없이 명절이면 뉴스에서 가족 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나오잖아요. 솔직히 결혼 전까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보고 싶던 외가친과 친척들 만나서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해도 모자랄 시간의 싸움이라니 그럴 거면 애시당초 왜 만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신 빠진 남편과 개념 없는 시댁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었는지 알게 되었지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였던 남편은 당시 몇 안 되는 입사 동기들 중 한 명이었지요. 사실 입사 동기라는 게 친구인지 경쟁자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많았는데 남편은 절대적으로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같은 팀으로 발령이 났기도 했고, 당시 저희가 마케팅 부서에 있었는데 의외로 해외 거래처와 연락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업무적으로 영어를 써야 하는 일이 잦았는데 남편은 영어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회화는 고사하고 이메일도 똑바로 쓰질 못하니 번번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왔지요. 돌이켜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정이 들었던 것 같네요. 이후로 저는 회사 생활 4년 만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이후로도 연락만 간간히 주고받으며 지냈고요. 그러다 3년 전 남편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저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왔고 그렇게 재회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일단 이직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영어 공부 좀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전혀 늘지를 않았더군요.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일은 하냐고 물으니 요새 인터넷이 좋아져서 검색하면 다 나온다나요. 그때는 이미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상당히 컸던지라 그런 남편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귀여워 보였습니다. 눈이 삐었던 거지요. 아무튼 남편과의 인연은 그렇게 만들어졌었고 본격적으로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들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돈 문제였지요. 저야 솔직히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보니 남편의 월급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 상황은 몰랐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는 뜬금없이 제가 남편에게 시부모님은 재산이 어떠시냐 그런 걸 물어볼 필요도 생각도 못했거든요. 바닷가 쪽 지역에서 두 분이 살고 계신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연애하는 동안 시댁에 오가지도 않았기에 눈치로 파악할 수도 없었네요. 그러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에 가게 되었고 어머님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며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지요. 살고 계신 아파트와 약간의 적금이 어머님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전부인 듯 했습니다. 사실 돈 문제야 많이 가지고 계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자식된 도리로 어느 정도는 도와드리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정말 안일하게 넘어간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가에 대한 거였지요. 사실 결혼 전에 시부모님과 제가 시간을 보내봤자 얼마나 보냈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시댁까지 거리도 있고 해서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한 번, 상견례 때 한 번, 그리고 식장에서 한 번, 정확히 3번 뵌 게 전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솔직히 제가 시부모님의 인품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요. 문제는 막상 겪어보니 인품은 무슨 저희 어머님은 욕심이 정말 사나우신 분이셨습니다. 생전 남하고 콩 한 쪽도 나눠 드실 생각이 없으신 분이셨죠. 그 콩이 좋은 콩이라면 말이에요. 어머님은 막말로 거저줘도 안 먹고 안 입게 생긴 것만 남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자식이건 형제건 예외가 없었지요. 한 번은 정말 사글대로 삭은 이불보따리를 저에게 주시면서 세탁싹 해놓은 거라고 제 생일 선물로 취자셨어요. 솔직히 주시니까 거절 못하고 받긴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걸 넘어서 더럽더라고요. 그래놓고 툭하면 당신이 이불 한 채 해줬다며 의시되시는 건 더 가관이었고요. 그때가 결혼한 지 겨우 1년이 좀 넘었을 때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간 게 지금도 아니라면 아니네요. 게다가 어머님께서는 소위 속물군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장난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앞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야 어머님께서 가진 재산이라곤 바닷가 아파트 하나가 전부라는 걸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씀씀이가 얼마나 크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신부는 가령 앞집 사는 이웃이 돌침대를 사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침대가 멀쩡하더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침대를 손에 넣으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타입이었지요. 그래서인지 카드빚도 많으시고 집안에는 쓸데없는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남편에게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가시는 돈도 상당했고요.
자식인 남편도 질릴 대로 질렸다며 시부모님과 돈으로는 얽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시댁에서 저희 결혼에 보탬을 주실 상황이 못 되었네요. 물론 어머님이 제 앞에서 표현하시기로는 당신 재산이 여기저기 묶여 있어서 도와주기 곤란하단 식으로 말씀하셨지만요. 이게 바로 남편과 제가 반반 결혼을 할 수밖에 없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솔직히 친정에서는 하나뿐인 딸 시집 가는데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남편 쪽에서 무리라고 나왔기에 제가 반반 결혼이면 충분히 괜찮다고 고집을 부렸네요. 만약에 그때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서울에서 그래도 작은 평수 아파트 하나 정도는 장만했을 테니 그 점이 약간 아쉽기도 했었지만 이혼을 결심한 지금은 오히려 일이 복잡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만 드네요.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과 달리 아무리 딸이 괜찮다고 했다고 정말 안 도와주시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면서 저희 부모님을 종종 원망하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신 거지만 저희 부모님은 돈이 있는데도 안 도와주신 거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면서요. 처음에는 남편의 말이 정말 맞는 건가 싶어서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정부모님께서 당신들 돈으로 딸을 도와주던 어디 기부를 하던 그게 남편이 알바인가요? 결국 이 일로 남편과 몇 차례 크고 작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품고 있던 건 남편만이 아니었더군요. 언젠가부터 어머님께서도 그렇게 남의 집 며느리 이야기를 늘어놓으셨거든요. 당신 친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집 며느리가 집을 해왔다더니 예단으로 뭐를 사오고 어쩌고 저쩌고. 누가 들으면 시댁에서 일방적으로 결혼 자금이라도 대준 줄 알겠다 싶을 만큼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지지 않고 제 친구들도 결혼할 때 보니까 시댁에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더라며 부러워 죽겠다고 맞불을 놓았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발끈하시면서 제 친구들도 당신 아들처럼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냐며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박장대소를 하면서 어디가 괜찮냐니까 인물 좋지 키 크지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괜찮은 남자가 언제부터 외적인 조건만 의미하는 거였나요? 학벌이랑 직장은 뭐 어디 개나 줘버렸나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 눈에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한 건 맞지만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가진 어머니의 귀여운 유세라고 생각하고 또 어른이 겨먹어서 뭐하나 싶어서 별말 안 하고 그런가요 하고 말았네요. 앞서 말씀드린 건 소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남편과 정말 이혼을 결심한 건 어머님과 남편의 도를 지나친 행동 때문이에요.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식을 올리고 처음 맞이했던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정부모님께서는 저희 시댁으로 횡성 한우 세트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시댁에 도착해서 심지어 하룻밤을 자고 오기까지 했는데도 선물에 대해선 한마디도 일절 언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선물을 보내셨다고 해서 제가 생색이라도 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의 성의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이와 같은 일은 돌아온 명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두 번 다 깡그리 무시를 당하니 이건 어머님이 고의로 그러신다는 생각밖엔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고맙다 한마디 안 하셔도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을 챙겨드렸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에 갈 때 단 한 번도 먼저 뭐 하나 준비해 가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라도 제가 사가자고 하면 쉽게 오케이를 하는 성격도 아니더군요. 한 번은 제가 곶감 세트를 사다 드리려고 하니 남편이 그냥 감을 먹으면 되지 곶감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냐면서 이리저리 가격 비교를 해보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잔소리가 듣기 싫어 알겠다고 감이나 사자고 하니까 또 한다는 소리가 청과물 시장에 가면 지금 이 가격에 반값이라나 어떻다나. 이리저리 핑계를 대가며 어떻게든 그 물건과 비슷하지만 더 저렴하고 한마디로 급이 떨어지는 걸 찾아내려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어찌나 찌질해 보이던지요. 이런 경험도 두세 차례 하고 나니까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후로는 남편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돈 버는데 그까짓 거 제가 사면 되는 거고 막말로 저희 친정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무슨 선물을 보내려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신 저도 빈정이 많이 상했기에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부터는 친정부모님께 절대로 저희 시댁에 선물 같은 거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누군 좋아서 하는 줄 아냐고 다 우리 딸 예쁘게 봐달라고 뇌물로 보내는 거라며 저를 달래셨지만, 그렇게 치면 왜 시부모님께서는 당신 아들 잘 봐달라고 저희 집에 뇌물을 안 보내시나 싶더군요. 솔직히 이제 와서 말이지만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남자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만나서 한참 연애할 때는 그래도 일하는 모습을 위주로 봤던지라 항상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운이 안 따라줘서 성과를 못 낸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같이 살아보니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한테 의지하기 바쁘고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든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기 일쑤니 뭐 하나 믿고 맡길 수가 없더라니까요. 거기다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은 얼마나 잘 늘어놓는지 혓바닥 길이가 남들 2배쯤 되나 싶었네요. 하지만 이미 결혼을 했으니 어쩌겠나 단념하고 살았습니다. 살면서 내가 도와주고 같이 노력하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썩어빠진 정신 상태와 글러먹은 성질머리는 억만큼을 줘도 못 고칠 죽을 병인가 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무슨 사정이건 간에 명절에는 무조건 시댁에 먼저 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시댁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셔서 차례는 안 지내고 기름 냄새가 역겹다 하셔서 전도 안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더러 복도 많다고 하던데 저는 차라리 음식을 하고 싶습니다. 명절이라고 어머님네 가봤자 뭐 하나 먹을 게 없어서 제가 보통은 갈비나 잡채 정도는 만들어 가요. 그리고는 할 일 없이 시부모님과 하루를 보내고 잠까지 자고 나야 명절 연휴가 끝이 납니다. 남편 입장에서야 자기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니 불편할 게 있겠어요? 막말로 똥 마려우면 똥 싸, 방구 나오면 방구 껴, 자기 마음대로지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옷을 편하게 입고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남편처럼 뽕뽕 방구를 낄 수가 있나요? 소파도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어머님 아버님 보시는 TV를 보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배부른 소리 한다실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고역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갔던 시댁은 그동안 방문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디서 뭐가 썩는 건지 온 집안에서 시큼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놀란 제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냉장고와 그 일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속에서 시들어가는 과일들과 냉동실에서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한 듯한 고기 덩어리들을 찾을 수 있었지요. 그 꼴을 보니 하도 속이 상해서 제가 어머님께 이게 다 무엇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냅두라며 왜 남의 살림을 뒤지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당신도 다 생각이 있다면서 내버려 두랍니다. 어머님이 워낙 완강하게 나오시니 제가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초파리가 윙윙 날아다니는 집에서 음식이라고 해먹거나 싶겠습니까? 결국 2분 모시고 나가서 외식하고 들어왔어요. 이튿날 친정에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웬일로 어머님께서 부엌에서 바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도와드릴 거냐 물으니 됐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자기가 도와드린다며 부엌으로 향했고요. 한 1시간쯤 지났을까 출발하려는 찰나에 남편이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며 차에 짐을 싣더라고요. 생전 시댁에서 뭐 하나 가져가 본 적이 없었기에 이게 웬일이래 싶었습니다. 제가 뒤에 뭘 실은 거냐 하니까 어머님께서 저희 부모님 드리라고 선물을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저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동시에 친정부모님께 얼른 연락을 드려서 시댁에 뭐 하나 보내시라고 해야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출발한 지 한 30분쯤 지났을까 어디선가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어디서 무슨 냄새 나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창문을 다 내리더라고요. 어디서 맡은 냄새였지 생각하는 순간 어제 어머님 댁에 들어가자마자 코끝을 찌르던 그 냄새랑 같다는 걸 알아차렸지요. 바로 다음 휴게소에서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트렁크를 열어보니 맙소사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더군요.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가져다 드리라고 챙겨주신 건
냉장고에서 시들시들 상해가던 과일과 고기였습니다. 이미 벌써 몇 개는 뜨거운 트렁크 열기 때문인지 녹아서 물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냉장고에서 나왔다 뿐이지 음식물 쓰레기나 다름없는 걸 싸주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장난하냐고 그러니까 되려 저더러 아까워하길래 그래도 걔 좀 괜찮은 걸로 챙겨주신 거랍니다. 어머님이 후진 건 당신이 드신다며 그나마 좋은 걸로만 챙겨주셨는데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라대요?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얼마나 저희 친정을 무시하면 이런 짓거리 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다행히 제가 운전을 했던지라 차키는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일단 어머님이 챙겨주신 선물 상자를 차에서 꺼내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의 정성이니까 일단은 가져다 드리는 게 맞답니다. 도저히 못 먹겠다 싶은 건 버리면 되고 괜찮은 것만 골라 먹으면 되지 않냐면서 저더러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그러는데 신랑 입을 확 찢어버릴까 싶더라고요. 남편이 안 내려주면 못 내리나요? 제가 상자를 꺼내서 주차장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저와 남편을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심지어 한 아주머니께선 여기다 쓰레기 버리고 가면 안 된다며 저희를 째려보기까지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상황을 몰라도 상자 속 음식에서 나오는 냄새는 확실히 이게 음식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라는 걸 알리고 있었으니까요. 남들 시선을 무척 신경 쓰는 어머님을 닮은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싫은 소리를 듣자 죄송하단 소리를 연발하며 저더러 도와달라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미쳤어요? 약 먹었나요? 저는 홀랑 차에 올라타서 차문을 다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출발해버렸지요. 백미러로 쳐다보니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쫓아오다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남편이 보이더군요. 뒷일은 모르겠다 싶었고 오직 분노만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사돈 알기를 뭐로 아시고 이따위 짓을 하시는 거냐며 화를 낼까도 싶었지만 요새 핸드폰들이 워낙 좋잖아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급한 대로 제 짐만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곳도 친정입니다. 남편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전화를 빌렸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장 자기 태우러 돌아오라길래 어이가 없어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무서운 줄도 모르고 친정으로 쫓아왔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 남편을 집에 들이시고는 그 코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이미셨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이런 거 드시냐고 이거 가져다 드리고 오라면서요. 저는 이혼하기로 확실히 마음을 먹은 상태고 남편은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는 평생을 그런 거 먹고 컸어도 아픈 적이 없었고 그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셨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남편의 항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음식이 썩고 안 썩고를 떠나서 가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부모님께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혼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